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시작된 사건이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문제로 번지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와 개인의 삶이 충돌하는 거대한 딜레마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적이고 또 복잡하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75. 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작전으로 한 장소에서 무려 475명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재죠. 이게 바로 사건의 충격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전명은 더 도발적이에요. 미국 되찾기 작전. 이름만 들어도 어떤 정치적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건이 터진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2025년 9월 4일, 장소는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여기서 바로 현대랑 LG가 합작해서 정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건설 현장이 무대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여러 연방기관 요원들이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건 전개가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9월 4일에 급습이 있었는데 딱 8일 뒤인 12일에 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착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긴박한 외교전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단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모든 게 결정 나버린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냥 현장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곧바로 국제 문제로 번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양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요. 온도차가 확 느껴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면서 법 집행을 딱 강조했고요. 반면에 우리 외교부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죠. 외교적 마찰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내부에선 특히 정치권에선 이걸 지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인용구를 보세요.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불법 이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당시 미국 사회, 특히 특정 정치 진영의 분위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들은 뭐 난리가 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LG는 바로 공식 사과하고 전 세계 비용까지 다 냈고요. 현대랑 LG 둘 다 일단 미국 출장부터 중단시켰어요. 위기 관리에 들어간 거죠. 심지어 현대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장기적인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미국 현지 채용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의 겉모습을 봤으니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사실 아주 복잡하고 꽉 막힌 미국의 비자 시스템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전문 기술자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다면 이제부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답의 실마리를 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보세요.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에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 즉 EAD를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316명은요. 170명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무비자, ESTA로 들어왔고 140명은 출장이나 관광용 비자인 B1, B2 비자로 들어온 겁니다. 거의 전부가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최첨단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하니까 숙련된 기술자가 당장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정식 취업 비자, H1B 같은 거는 쿼터도 빡빡하고 받으려면 몇 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교육이나 감독 같은 목적으로는 쓸 수 있는 ESTA나 상용 비자로 사람들을 빨리 보낸 겁니다. 이게 일종의 관행이 된 거죠. 문제는 이 비자로는 현장에서 직접 망치질 같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회색지대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법적인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학술 자료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죠.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학계에선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게 꼭 국경을 몰래 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도 미등록 신분이 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자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 자격외 활동을 보세요.
이번 조지아 사건의 노동자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관광비자로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했더라도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순간 법을 어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지아 사건이 과연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현실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잠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이, 아니 어쩌면 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민 단속을 피해서 도망치던 미얀마 출신 노동자 한 분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장소는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그 구조적인 압박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결국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거대한 경제 논리와 차가운 국가 정책이 부딪힐 때 그 피해는, 그 비용은 대체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미국 조지아 사건으로 돌아와 보죠.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케이블 타이나 쇠사슬로 결박되어 호송되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들이 느꼈을 그 모멸감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건물에서 추락했는데도 단속반은 구호 조치를 바로 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사람의 목숨과 존엄성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무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을 원하는데 각 나라는 오히려 국경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그 틈에 끼어 고통받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